다카는 이 1,000만 명이 사는 도시로 거리가 너무 좁아 릭샤 2대가 겨우 비켜갈 정도입니다. 이곳에는 신호등도 없고 보도도 없으며 심지어 자동차는 하루 6시간씩 교통체증에 갇혀 있습니다. 도시는 계획 없이 성장하고 있으며 매년 수백만 명의 북부 지역 이주민들이 홍수와 기아를 피해 이곳으로 옵니다. 그들은 지붕 위와 철도변을 따라 천 조각과 금속 조각으로 자신들의 거주지를 짓습니다. 그 결과 다카는 지구상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고 혼란스러운 대도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값싼 의류를 생산하는 세계적인 공장으로 자라 H&M, 프라이마크 등 대부분의 제품이 이곳에서 생산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지옥과도 같은 열악한 환경이 존재하는데 사람들은 환기조차 되지 않는 답답한 창고에서 하루 12에서 14시간씩 주말도 없이 한 달에 겨우 $70를 받으며 일합니다. 때로는 건물이 붕괴하기도 하는 데라나 플라자 단지에서 1,100명이 잔해에 깔려 목숨을 잃었던 것처럼 희생자들에게는 그 어떤 보상도 없었고 그저 새 건물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그곳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카의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것조차 봉제 공장에서 힘든 노동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렵기 때문이죠. 방글라데시 수도에서는 슬럼가의 방 하나를 빌리는 비용이 종종 평균 임금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말 그대로 아무 데서나 살아갑니다. 지붕 위에서 미완성 건물에서 계단 밑에서 많은 가족들이 창문도 물도 없는 방 하나를 8에서 10명이서 함께 사용합니다. 식사를 하기 위해 그들은 바로 지붕 위에서 불을 피웁니다. 샤워는 흙탕물 한 양동이입니다. 화장실은 100명당 하나이고 그마저도 항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전기는 언제든 끊길 수 있는 사치품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여러 세대가 자라납니다. 그들에게는 선택권도 미래 도숨, 쉴 공간도 없습니다. 방글라데시는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매년 홍수로 최대 1만 헥타르의 땅이 침수됩니다. 강들은 물길을 바꿔 마을과 농작물을 삼켜버립니다. 마을 전체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영원히 물에 잠깁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갈 곳이 없어 떠날 수 없습니다. 도시들은 유입되는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결국 농촌 가족들은 일자리도 제대로 된 환경도 없는 빈민가로 밀려납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둑이나 지붕 위에서 살아갑니다. 일부는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플라스틱 병으로 집을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연의 힘은 더 강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의 수는 계속 늘어만 갑니다. 자국 내 재난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는 이웃 미얀마에서 온 거의 100만 명에 달하는 로힝야 난민을 수용했으며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거대한 쿠투팔롱 난민촌에 살고 있습니다. 그곳은 제곱킬로미터당 최대 4만 명이 거주하는 데 하수 시설도 없고 명당 물펌프는 하나뿐이며 천막과 나뭇가지로 만든 임시 거처에서 생활합니다. 전염병화재 홍수는 일상이며 정부는 자국민들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지만 난민들은 집들이 불에 타 돌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제기구들은 인구 증가가 계속될 경우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질서까지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의사 1명이 5,000명의 환자를 담당하며 국공 및 병원에서는 환자들이 바닥이나 복도 심지어 길거리에 누워있기도 하고 전력 공급 중단으로 장비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 병실에 수십 명의 각기 다른 진단을 가진 환자들이 함께 지내며 약품도 위생적인 환경도 없어 때로는 마취 없이 수술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환자 가족들이 손전등을 비추거나 붕대를 잡는 것을 도우며 외과 의사를 돕기도 합니다. 사립병원은 갈 엄두도 내지 못하는 데 간단한 링거 주사 한 번의 비용이 한 가족의 한 달 수입을 넘어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카는 쓰레기에 파묻힌 도시다. 하수구 맨홀은 열려있고 파이프는 거리로 직접 흘러나온다. 많은 지역에는 중앙집중식 시스템이 전혀 없어 폐수가 발밑에 도랑으로 흘러든다. 오기에는 이 모든 혼합물이 밖으로 터져나와 주택, 학교, 상점을 침수시킨다. 사람들은 말 그대로 배설물 위를 걷는데 그것이 직장에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질병은 콜레라부터 피부 감염까지 순식간에 확산된다. 하지만 도시는 이 모든 것을 막을 예산도 계획도 없다. 수도에서도 물은 시간표대로 공급되어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만 나옵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급수대에 엄청난 줄이 늘어섭니다. 여성들과 아이들은 떼약볕이나 장대비 속에서 수십 개의 플라스틱 물통을 들고 서 있습니다. 때로는 물이 탁하고 하수구 냄새가 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마셔야만 합니다.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는 물을 통에서 비싼 값에 팔아 이것이 사업이 되기도 합니다. 물 한 양동이를 두고 다툼이 벌어져 싸움이 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파이프가 고장나면 그 지역은 하루 동안 아예 식수를 얻을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방글라데시 기차 지붕 위에 타는 이들은 관광객이나 익스트림 스포츠 마니아들이 아닙니다. 이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직장이나 학교 집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객차 안은 서 있을 자리조차 없을 정도로 비좁습니다. 사람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아이들이나 짐을 손에 든 채 객차 벽을 타고 오릅니다. 간혹 떨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기차는 멈추지 않습니다. 승강장은 사람들로 너무나 붐벼서 승하차가 말 그대로 뛰어내리듯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도 철도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교통수단 중 하나인데 넘쳐나는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여유가 없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6살부터 건설 현장 상점 작업장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일부는 여전히 다리 밑 텐트 지붕 위에서 공부합니다. 이런 학교들은 자원봉사자들과 지역 교사들이 세웁니다. 책상은 종이 상자이고 칠판은 벽 조각입니다. 공책도 고요함도 쉬는 시간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것이 가난에서 벗어날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알기에 매일 학교에 옵니다. 일반 학교들은 과밀 상태입니다. 한 학급에 20개의 의자에 최대 100명의 학생들이 앉을 수 있습니다. 매년 이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카로 이주합니다. 그들은 농촌의 홍수기근 그리고 실업을 피해옵니다. 하지만 도시는 무한정 늘어날 수 없습니다. 주택은 지어지지 않고 기반시설도 확충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철로 변길가공업 지대 등에서 땅을 점거합니다. 그렇게 슬레이트 농마 쓰레기로 지어진 끝없는 판자촌이 늘어갑니다. 물하수도 전기는 없습니다. 불은 잦은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럼에도 이곳으로 향합니다. 이러한 삶조차도 나라 북부에 버려진 마을보다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콕스 바자르는 세계 최장 해변이나 방글라데시에서는 휴양지가 아니다. 선베드 호텔 관광객은 찾아볼 수 없고 그 자리를 현지 인상인 민난민 캠프에서 밀려난 이들이 메운다. 해변은 피난처이자 시장 잠자리가 되었다. 물은 더럽고 플라스틱 병합취. 나는 생선 죽어가는 동물들이 사방에 널렸다. 사람들은 하수구 옆에서 몸을 씻는다. 이곳의 관광은 그저 간판 속 단어일 뿐. 관광객이 온다 한들 1시간 만에 도망칠 곧자결하는 태양과 상인들의 고함으로 가득한 생존 구역이 된 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인구의 절반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는데 특히 농촌 지역과 빈민가에서 더욱 심합니다. 남은 것은 강뿐이며 사람들은 용변, 목욕물, 기기 쓰레기 버리기 등 모든 용도로 강을 사용합니다. 강둑을 따라 사람들이 살고 아이들은 오수에서 놀며 그 옆에는 죽은 염소와 비닐봉투가 떠다닙니다. 하수도 시스템이 거의 없어 정화할 것이 전혀 없으며 비가 올 때마다 모든 오염물질이 같은 강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이 물은 쌀 재배에 사용되거나 때로는 그냥 마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유일한 현실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 건물 붕괴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특히 엔지니어 없이 허가도 받지 않고 건물을 짓는 공업지역과 빈민가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벽은 모래와 진흙으로 되어 있고 천장은 쓰레기 철근으로 지탱됩니다. 비가 오거나 집안이 흔들리기만 해도 집은 무너집니다. 잔해 아래에는 온 가족이 갇힙니다. 건물이 밤에 무너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살아남을 기회가 없습니다. 도로는 차량과 쓰레기로 막혀있기 때문에 구조대원들은 늦게 도착합니다. 사람들은 장비 없이 맨손으로 땅을 팝니다. 그리고 설령 살아남는다 해도 지붕도 없고 도움도 없고 희망도 없이 남겨집니다. 다카에서는 거의 아무것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전기는 일정에 따라 끊기고 쓰레기는 몇 주째 수거되지 않습니다. 배수구는 막혀 비가 올 때마다 도시 전체가 물에 잠깁니다. 버스들은 길에서 고장나고 인터넷은 몇 시간씩 끊깁니다. 모든 것이 오래전 급하게 지어졌고 아무도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위태로운 현실에 익숙해져 갑니다. 냉장고는 켜지지 않고 신호등은 그저 철 조각일 뿐입니다. 심지어 ATM조차 몇 주 동안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한 사람들 그리고 개인적인 인맥에 의존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개발도상국 목록에 들기를 꿈꾸는 나라의 수도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아직 꿈일 뿐입니다.